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무언가 결심해놓고도 좀 내가 실행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은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좋은 습관을 좀 들여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실천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였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저자 이민규. 지금 여기서 행하는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역시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네, 이것이 보통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실행력이 유독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한데요. 여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구절이 나오는데, 실행력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좀 배우고 연습하면 그 기술을 익히면 우리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장은 결심, 두 번째 장은 실천, 세 번째 장은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공감됐던 부분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결심,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 네, 모든 일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그 결과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와닿던 부분은 여기에요. 대비책을 만들어 두어라.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다. 인간관계, 세일즈,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 설득의 달인들은 언제나 노라는 대답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 접근을 시도한다. 네, 이게 우리가 뭔가를 결심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실패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노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는 보통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그래서 좀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플랜 B를 항상 마련해 두면 그게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좀 이 말이 저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항상 플랜 B를 준비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로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조깅을 하겠다, 아침마다 라는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대부분 이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운동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 그럼 오늘은 쉬어야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미리 해두면, 비가 올 때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해야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사람은, 근데 만약에 헬스클럽도 문을 닫았다?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미리 생각을 해서 그 대비책을 세워두면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이런 거를 미리 마련해 두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랬을 때를 미리 예상하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대비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심을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의지 박약이나 세상의 방해보다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플랜 B를 항상 생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결심을 돕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한다. 네, 이렇게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좀 여기저기 알리면 하기 싫어도 좀 억지로, 그쵸?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 좀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 의식해서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판단하게 되고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네, 그리고 결심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더 커지기가 쉽다. 서로 감시자와 응원단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네,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얘기해주면 또 옆에서 이제 내가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싶을 때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해서 또 힘을 얻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뭔가 내가 마음 먹었다면 좀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이유를 찾아라. 그 누구도 못 말린다. 뭔가 해내고 싶다면 막연히 해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해야 하는지 그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네, 저 이 부분이 전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막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실천을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좀 성공한 사람들은 꼭 절박해서도 있지만 그 자기가 절박한 상황을 정말 다 최대한 이게 끌어서 상상을 한다고 해요. 내가 이걸 해내지 못했을 때 받을 고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내서 그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변화를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에게 닥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절박함을 끌어낸다고 하네요. 그게 자기 동기와 능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인간은 정말 고집스러운 동물이다.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 하지만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고통스러운 충격이 오기 전에 행동을 바꾼다. 변화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훗날의 고통을 끌어당겨서 스스로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는 자기 동기화 능력이다. 네. 저는 아직까지 자기 동기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천을 아직 성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 이 능력을 좀 저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이제 실천이 나옵니다. 실천,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당장 실천으로 옮겨라. 실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고,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 결심을 실천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때는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된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못 일어난다. 네. 전 이것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이 말도. 이게 여기 책에서 이거를 뭐 벌떡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요새 제가 새벽 기상을 뭐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좀 힘들었어요. 일어나기가. 그리고 초반에는 잘 됐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막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막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저도, 그래. 그냥 벌떡 일어나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부터 정말 벌떡 일어났는데, 사실 일어나고 나면 참 좋아요. 아침 시간이 고요하고 나한테 좀 집중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은데, 그 일어나기까지가 참 힘들었는데, 여기 그냥 벌떡 일어나자 라는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여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일단은 뭔가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이라고 생각하라. 도전이 즐거워진다. 지금까지의 패턴과 다른 시도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철학이 달라진다. 삶의 권태로움이 줄고 선택의 폭이 늘어나 활력이 솟게 된다. 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그냥 한번 실험해 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즐겁게 좀 할 수 있고, 실패를 했을 때도 이건 그냥 도전해 보는 거니까 뭐 그걸로 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가던 길을 가면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다른 음악을 들으면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관찰하고 기록하라. 저절로 달라진다.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유리한 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 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손을 쓸 수도 있다. 네, 이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적어놓고 체크하고 기록하고 하면은 정말 더 꼼꼼하게 일 처리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실제로 얼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기록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에 빠지지 말라.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 자,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책에 나온 예로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네 이러면서 책상 치우고 뭐 하고 이렇게 딴 일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상을 치우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하려면 책상 정리를 먼저 해야지, 이거는 피상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숨은 의도는, 그런 행동을 하는 숨은 의도는 그냥 공부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그냥 안 해버리면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니까 정리하는 동안은 공부를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 무언가를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일을 놔두고 오히려 그
외에 쉬운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사람이 끌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정확하지 않을 때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하기 쉽고 훨씬 더 즐겁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리하고 뭐 이런 활동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유를 제공한다. 뭔가를 어쨌든 했으니까 열심히 했다고 자신에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주하지만 성과가 없다면 간간히 자문해 보자. 나는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을 뿐인가? 그대가 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쉬운 일은 무엇인가? 은근히 외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장, 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더 넓게 규정하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생각의 범위를 넓혀 우리 자신을 더 넓게 규정하면 더 큰 일을 하고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규정이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 운명까지 결정하는 것을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네, 이런 거예요. 자기를 너무 좁게 가둬두지 말고 넓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 규정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면 정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결심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나를 규정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서 좀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넓은 시야로 자기 규정을 넓게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퇴로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할 수 없다. 네. 우리가 이 배수의 진을 치다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뭔가를 할 때 내가 후퇴할 곳이 없으면 목숨 걸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유지를 하려면 퇴로를 차단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두리를 설치하라. 네, 예를 들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을 못한다면 일단 휴대폰을 좀 가지고 다니지 말든지, 아니면 발표를 앞두고 막 너무 불안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미리 선언을 하고 내가 다음 시간에 발표하겠다 라고 이렇게 내가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라. 그 한 발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 네,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임계점이라는 게 우리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에너지를 넣어도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눈에 안 보였지만 거기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 앞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가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명심해야 할 일. 첫 번째,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자. 두 번째, 내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눈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내가 모르는 조그만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하는 날이 온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시도하다 보면 임계점에 도래한다. 네, 우리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도록 합시다.
여기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뿐이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하라. 네, 전 이 말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늦게 한다고 왜 이렇게 더딜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이러다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닐까, 요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저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네, 이제 우리 모든 일을 좀 포기하지 말고 결과가 좀 더디더라도 좀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1%라도 남다르게, 1%라도 어제와 다르게 매일매일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하자. 어제와 다른 내일이 되고 남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책 소개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도 주고 내가 그동안 왜 이런 거를 못했었는지도 알게 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하면 더 실행하기가 쉬울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것을 배웠고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